자, 요새 여러분, 카톡방이든 뭐 부동산 중개사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어떤 현상들을 공통적으로 듣습니까? 네. 카톡방 들어가면 난리예요. 네. 거래가 급증했다. 매수문이 증가했다. 중개사들이 지금 정신없이 바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래량 급증. 네. 왜 이런 현상일까요? 아니면 만들어낸 허상일까요? 저는 이것은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지나지 않는다. 왜? 왜 그럴까요? 네. 호구예요, 그냥. 자, 운 좋게 집을 팔아가지고 2021년 운 좋게 집을 팔았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현금을 쟁여놨다는 거죠. 근데 집값이 뭐 예를 들어서 15억이었다가 3, 4억밖에 빠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차트 있잖아요. 부동산 차트 있어요. 이제 카카오 차트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주식 차트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쭉 떨어집니다. 요렇게 해요. 한 3번 갑니다. 네. 3번 쭉 떨어져요. 그리고 급등. 또 이렇게 상승합니다. 근데 이건 주식 차트이고요. 부동산 차트는 실제적으로 여기서부터 다시 본전까지 오는데 어마무시한 시간이 걸립니다. 네. 7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언제 어떤 아파트 매물로 주로 이야기 드리죠? 자, 부개역 프로죠. 보세요. 48평. 자, 2011년도 2011, 2012 네, 6억 9천이었는데 뚝 떨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락해서 다시 본전까지 오는데 얼마 걸려요? 8년 걸려요, 여러분. 8년이야, 세월. 오래 걸립니다. 왜 저렇게 오래 걸리겠습니까? 서울과 수도권에 신도시가 생기면요, 화끈하게 생겨요. 화끈하게. 그래서 그 신도시가 뭐가 있습니까? 3기 신도시가 있는 거예요. 3기 신도시가 여러분 2027년부터 입주가 진행이 돼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15억이에요. 15억. 이게 12억입니다. 여기서 잡는 호구들 무조건 있어요. 왜? 마이너스 3억이니까 3억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자기가 잡는 게 바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잡는 포인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반등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왜? 손님들이 오니까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몇 개 아파트로 과연 시장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거 어려워요. 바꾸기가. 여러분, 여기서도 바닥의 소리 있잖아요.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반등을 줍니다. 네. 이 주식 차트를 그래서 그렇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때도 거래량 생긴다고요. 자, 부동산은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은, 자, 가격보다는 절대적인 금액대보다는요, 시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왜 그러냐? 내가 이런 시점에 매수를 하고 나서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큼 떨어질지는 그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자, 이때 사잖아요. 그냥 오르는 것만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내가 사서 오르는 것만 경험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자마자 1년, 2년, 3년 뒤에 계속 오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제가 이것까지는 바라는 게 아닙니다. 자, 차트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하잖아요. 네, 보통 부동산 차트가 이래요. 제가 여기에 사서 이거 먹으세요, 제가 사기꾼이에요? 이런 거 이야기 제가 절대 못해요. 왜? 이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입니다. 바닥을 잡아라. 바닥을 잡아라.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바닥을 잡을 수 없지만 가장 어두운 시기 잡아라. 이런 시기. 그런데 그때 잡았다 하더라도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 이 어두운 시기, 어두운 이 시기를 어떻게 잡습니까? 이게 바로 선진입이에요, 여러분. 이 시기. 자, 비전님, 모른단계님. 자, 이 시기를 어떻게 잡아요? 자, 바닥은 못 잡아요. 하지만 가장 어두운 시기는 잡을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 어떻게 잡습니까? 어떻게 잡아요? 여러분, 대답을 바로 해주셔야죠. 네. 어떻게 잡냐고요? 왜 대답을 왜 아무도 못 하십니까? 가장 어두운 시기. 네, 모른다께님 정확하게 맞춰주셨어요.
입주 물량 폭등할 때 잡아야죠. 입주 물량 가장 많은 시점이 그 연도가 나오잖아요. 자, 이거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디요? 대구 보세요. 언제요? 자, 여러분 제일 쉬워요. 2023년도 37,000세대가 입주를 해요. 네, 37,000세대가 입주를 한다니까요. 가장 어두운 시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이미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자, 2020, 21, 22 입주 물량 증가하잖아요. 이러면서 심리가 점점 꺾이는 겁니다. 하지만 정점에 치달을 때는요, 공포가 가장 극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인간의 공포가 극대화된다. 뭐가 나옵니까? 대구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파트 분양 금지 이렇게 하잖아요. 아파트 절대 분양 금지. 이제는 분양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다? 정부가, 지자체가 정말 공포심리 조장하는 겁니다. 아파트 분양 금지. 근데 이렇게 좋으시죠? 아파트 분양 금지 하잖아요. 이때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네, 이거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큰일 납니다. 못 맞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진입을 해야 한다 했잖아요. 누구보다 더 빨리, 남들보다 더 빠르게 2년을 먼저 채워야 돼요. 그래야지 남들보다 먼저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전 차트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차트가, 부동산 차트가 이렇게 되다가, 죄송합니다. 자, 차트가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급등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좀 이렇게 되다가 푹 빠졌죠? 네. 근데 요 시기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투자하는 이 시기, 거래량이 이때 터지는 시기, 이때부터 요때까지가 1년 남짓이에요. 1년 남짓. 1년 남짓이라고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자마자 오르는 급등장을 경험할 수 있어도 내가 팔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구로 가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자, 거래량 터질 때 언제예요? 2020년 6월, 7월 이때. 네. 자, 이거 보세요. 10월달. 자, 6개월밖에 안 올랐습니다. 6개월 올랐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6개월 올랐어요. 6개월. 어떻게 되냐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때 2020년도에요. 2020년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2020년이에요. 2020년대는요 21, 22, 23 입주물량 나온다니까요. 지금 24, 25, 26 이렇게 입주물량 나오듯이 20년도는요 21, 22, 23 3년치 입주물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입주물량이 증가하고 엄청난 입주물량 터질 건데 왜 사람들은 진입을 했을까요? 이 멍청한 거죠. 네, 영원히 오를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때 거래량 터뜨리면서 올라갑니다. 하지만 상승이 길지가 않아요. 상승이. 자, 뭐 이때 양보해서 이때 해서 9개월 올랐다. 너무 좋아. 내가 사자 말자 1억 5천 올랐네. 나 투자의 신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런데 투자의 신들은요 언제다? 6억에 털고 나간 사람들입니다. 네. 자, 2018년도 이때 3년 정도 보유하고 한 이때 2017년 10월 달에 사가지고 3년 정도 보유하고 팔까? 라고 해서 판 사람들이 선구자예요. 왜? 이런 식의 미리 사서 견뎠으니까요. 2년 전세 주고 팔까 생각했는데 아니야, 좀 더 생각해보자 라고 해서 결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2017년 10월 달에 자 보세요. 2019년 자 10월 달 2년이잖아요. 요때 분위기 어땠을까요? 요때 분위기. 자, 2019년 10월 달이 어땠냐? 자, 전세가가 서서히 살아납니다. 자, 2019년 10월 달이 전세가가 조금씩 상반기부터 올라가는 거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세가 올라가니까 매매가 밀어 올리겠구나. 이걸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선진입을 해야지만 내가 나중에 매도의 시점도 정할 수가 있는데 미리 내가 선진입하지 않고 고작 깝치다가 나 투자 잘해. 내가 사자 말자 9개월 만에 1억 5천 올랐어. 뭐가 중요해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매도 시기가 내가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미리 진입을 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르는 단계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남들과 반대로 행동해야 돈을 벌 수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실탄이 있어야죠. 자, 남들하고
똑같이 들어가서 다 물려가지고 실탄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놓치는 겁니다. 또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가장 중요한 건요. 자,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거예요. 적당함. 네, 적당함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적당한 건요, 익절. 적당히 산다. 그리고 적당히 판다. 이 두 개를 꼭 생각을 하세요. 중요합니다.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주식에서는 마찬가지잖아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어제 엔화, 얼마 전에 엔화를 941원에 2천만원치 사가지고 200몇만원, 네, 제가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젠가요? 그전가? 941원에 산 거를 951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20만원 정도의 차익을 번 거죠. 환율 투자로. 네, 환치기로. 근데, 그 다음날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이 엔화 폭등한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까. 네? 기존에 완화정책 쓰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일본의 뭐 총리인가 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961원이 된 겁니다. 자, 저는 하루만 더 그냥 귀찮아, 팔지 말자, 그냥 하루만 더 보유하고 있자 라고 해서 팔았는데 그게 2배가 된 거예요. 저는 20만원 밖에 벌지 못했지만 40만원을 벌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제가 하루만 더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 번 겪었잖아요. 941원에 사가지고 940원에 사가지고 제가 뭐 5원 올랐다 10원 올랐다 안 팔고 다음날 기다리잖아요. 또 떨어집니다. 그럼 저는 기회비용의 상실이 계속 되는 거예요. 자, 엔화 투자로 계속 샀다 팔았다 적당함을 제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1% 상승 매도 마이너스 1% 또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원칙과 기준만 계속 정해서 했더라면요, 저는 이미 환치기로요 상당히 많이 벌었을 겁니다. 부동산 투자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예전에는 1년만 보유하면은 6에서 42%의 일반 양도소득세 일반 과세율이 적용이 되었지만은 지금은 아니라고요. 최소 2년은 보유해야지 6에서 45% 네, 일반 과세세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부동산 트렌드가 무조건 선진입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적당하게 해야 돼요. 적당하게. 뭐든지. 아시겠습니까? 자, 미조님께서 이제 증권사에서 달러 빼고 이정통화는 환율 우대 안 해준다고 문자 왔어요. 몇 번 했더니 찍혔네. 저도 찍혔는데요. 아직까지 오진 않았습니다. 네. 자, 미조님, 근데 엔화는 지금 뭐 그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키움증권에서 사람들이 모두 다 빼서 농협나무로 NH나무로 다 넘어가니까 또 키움에 다시 복구를 해줬다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병행하고 있는 게 저기 타이거 일본의 선물 있잖아요. 그거 병행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그 자동 매매 걸어놔가지고 뭐 0.5% 떨어지면 사고 0.5%가 오르면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세팅 해놔가지고 알아서 뭐 사고 팔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고, 오늘 200분 들어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좋은 사람님께서 이분은 엄청난 공부와 관심으로 본인만의 철학이 있으신 것 같네요. 상승장이 이빨린 말로 깝치던 영끌 오적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남들을 많이 까요.